제가 무척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꽤 오래된 친구죠. 이 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왜 그 친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 친구를 왜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게 됐죠. 그 친구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였어요.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누군가가 그 친구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좋겠다. 어머, 속상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데 그 친구의 공감하는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항상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이 그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이유로 그 친구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를 좋아했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를 왜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도 누군가를 싫어했을 때 그 사람을 왜 싫어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잘난 체를 잘했어요. 고가의 물품을 자랑했고 남편의 승진을 자랑했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만 했어요.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끊었습니다. 공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빈말이라도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그 친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한마디 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를 좋아했을까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 남에게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6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습니다. 둘째, 미소를 짓는 것은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넷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면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세요.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도중에 가벼운 호응도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런 태도는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공감받고 있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친구를 좋아할 만하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다른 친구는 자기 말만 하기 바빴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이 말을 할 때는 거울을 쳐다본다든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본다든가 했으니까요.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기분을 들게 만들고 그와의 대화가 즐겁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가족 앞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회사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당장 불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살 수 있는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싫고 지루하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말을 끊고 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얼굴이 당장 일그러질 때도 있지요. 좋아하는 이성을 나의 연인으로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게 되지요.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힘들어 자발적 고립을 하겠다. 나는 혼자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지내는 것도 자신이 만족한다면 좋은 방법이겠지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나의 관심사가 아닌데 관심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 있으시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시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이 맞는 사람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만 말을 하고 나만 공감받을 수는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공감받고 들어주고 말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해요.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내가 호감받기 위해서 쓸데없이 이름도 기억해야 하고 상대방 비위도 맞추고 살아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비위를 맞추는 것과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위를 맞추는 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진심이 아닌 말과 행동을 하는 거고요. 상대의 칭찬을 한다거나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진심에서 나와야 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진심에서 우러나와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한다는 것도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심으로 상대의 칭찬거리를 찾고 상대의 관심사에서 나와 공통점은 없는지 생각도 해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마음 연습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냥 책에 써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내 이야기만 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 말을 진실되게 듣는 것이 한순간에 될까요? 상대방의 관심사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개인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타인의 관심사에 금방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수십 번 넘어져야만 결국 자전거를 잘 타는 원리와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치면서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이야기에 관심 갖는 태도를 보이고 이름도 기억하고 호의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쟤 왜 저래? 라는 비웃음만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의 칭찬을 해주었는데 상대가 오히려 나를 우습게 보는 행동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그 힘든 실패의 과정을 수없이 겪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의 관심사에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게임에서 같은 레벨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6개월 걸리는 분도 있을 테고 1년 걸리는 분도 있을 테고 2년 걸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몇 년 걸린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시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전과 다른 호감의 시선으로 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관심사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에서 내 관심사를 끊어주고 이런 어느 선이 나만의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좋은 내용을 몇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세계에서 중요한 존재이고자 한다. 사람들은 싸구려의 경박한 아첨을 듣고 싶지 않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열망한다.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들이 찰스 슈와브의 말처럼 진심으로 동의해주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한다. 따라서 이 황금률에 따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은 타인보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방법은 당신이 그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알려주고 성실하게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나보다 앞서 있다. 그 점을 나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장점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 인간이 종종 역겨울 정도의 요란한 자기 선전으로 자신을 눈가림하려고 든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피해 다니게 하고 등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경멸하게 만들 방법을 알고 싶다면 여기에 그 처방이 있다. 누구의 말이든 절대로 오랫동안 듣지 말라.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의 일을 떠들면 된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남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중단시키고 자기 말을 하면 된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일부는 유명인사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가 도취되어 있고 자신의 중요감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로지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으로 단연간 재직했던 니콜라스 머레이 버클러 박사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다. 가령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더라도 교양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주의 깊은 경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먼저 남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업적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들보다 몇백 배 더 그들 자신의 소망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치통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드는 중국의 기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목에 돋은 종기는 아프리카의 지진보다 그에게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행동은 감정에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따라서 우리 의지에 보다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만일 유쾌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이미 유쾌해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행복을 구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거주지나 직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의 재산과 지위가 거의 비슷했는데 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한 사람은 비참했다. 왜 그럴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대지방의 황폐한 열기 속에서 원시적인 도구로 열심히 땅을 일구는 가난한 농부들도 뉴욕이나 시카고 혹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